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출근길에 올랐고 회사로 가는 시간 동안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썰은 제가 공항 발작 두 번째 하고 나서 이제 9일 쉬고, 그때 여름 휴가였거든요. 9일을 쉬고 나서 이제 첫 출근하게 되는 날입니다. 첫 출근하게 되는 날 많이 무서웠어요. 왜냐면 근 8일 정도를 집에서 두문불출했어요.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또 발작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집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전전긍긍 하다가 이제 마침내 운명의 날이 되었죠. 운명의 날 아침에 이제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지금과 같이 핸들을 잡습니다. 핸들을 잡고 천천히 집 앞을 나가봤어요. 근데 운전이 되는 겁니다. 일단 운전은 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운전되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두려운 마음에 이제 박수를 막 치고 거짓 웃음을 하하하하 박수 치면서 거짓 웃으면서 이제 그 어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하고 이거 사람들이 수염 붙인 거 보고 웃을라, 그런 식으로 회사를 출근을 하게 되죠. 출근하게 돼서도 사실 두려웠어요. 사실 많이 두려웠어요, 이 신호 때문에. 왜냐면 이 수염 뭉치가 입안에 자꾸 들어오네요. 일단 두통이 심했어요. 두통이 심했고, 약은 일단 처방받은 약을 먹고 출근을 하긴 했는데, 와, 이래 두통이 있고 불안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의문이었죠. 그게 가장 관건이었고, 일단 책상에 앉아봤어요.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 업무 첫날 또 업체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또 머리 아픈 하여튼 저희 회사하고 얽힌 법적 공방이 있었는데, 그 건 갖고 전화가 와가지고 대뜸 한다는 말이, 아이고 장 차장님, 아니 장 과장이었었나요 그때는? 장 과장이었죠. 장 과장님 몸이 불편하시다는데 미안하지만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머리 아픈 썰을 푸는데, 와, 그 진짜 머리 아픈 일이거든요. 결국엔 법정 공방까지 갔어요. 뭐 제가 회사에 뭐도 아닌데 회사 뭐 대표격으로 해가지고 법원 조정실 가서 마무리 지었는데, 참 힘든 하루였죠. 그날 하루는 결국 남들은 나의 그 어떤 상황과 입장을 전혀 생각해주지 않는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남들에게는 이거는 딴 세상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해주지도 않고 이해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졸음이 엄청 오더요. 졸음이 엄청 해요. 졸음이. 이 신경 안정제를 처음 먹으면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그렇게 옵니다. 뭐 잠 오는 거는 커피는 안 마셨어요. 왜냐면 커피는 사람의 이 흥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쵸? 커피는 카페인 성분 자체가 사람을 잠 못 들게 하고 살짝 흥분 상태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커피를 그날부터 복용을 안 하게 됩니다. 복용을 안 하게 되고, 원래 공항 발작 전에 제가 박근혜 시 정부 때 그 담배 가격을 거의 2배 가까이 올려가지고 제가 금연을 하게 돼요.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를 끊고 이제 공항 발작하고 다시 담배를 폈어요. 담배값이 너무 비싸지만 혹시나 담배를 피면 이 행위를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담배를 또 끊었었거든요. 그래서 담배도 태우면서 이제
오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일이 되네요. 어쨌든 길고 긴 하루였지만 일을 무사히 해내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안 될 것 같지만 회사에 가보니까 일이 되네, 운전도 되네, 일도 되고 운전도 되네. 여기서 자신감을 얻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데 이걸조차 시도조차 안 해보면 조금 회사에 가서 불편하고 힘들다고 조퇴하고 집에 와버리고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끝이 없어요. 그 다음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서 있고 싶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당연히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또 반복이 되면 또 집에 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발작하고 쓰러지고 뭐 기절할지언정 집에 오시면 안 돼요. 집에 오는 거는 전 절대 반대입니다. 집에는 너무 편안한 평온한 곳이거든요. 온실. 저는 온실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공황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집은 온실입니다. 특히나 결혼을 미혼이신 분들은 뭐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은 온실입니다. 온실. 자기가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온실. 그래서 집에 가시면 안 되고요. 절대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기절해도 회사에서 발작하고 기절하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한번 조퇴하는 걸 몸에 새기게 되면 조금의 이상 증상이 오면 또 집에 갑니다. 불안해서. 그래가 끝이 나겠어요? 끝이 안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나서부터는 불편한 날은 한 번씩 집에 오곤 했어요. 그거는 제가 이 증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었을 때 하는 행동이지, 초반에 아무 컨트롤도 안 되고 이제 막 처음 겪었는데 처음부터 집에 바로바로 오는 행동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감을 얻어야 돼요. 회사 가서 조금 생활도 해보고 운전대도 잡아보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운전도 되네, 일도 되네, 다른 거 해보니까 또 이것도 되네. 근데 술은 마시지. 커피는 금물입니다. 술은 증상을 악화시킬 뿐이고, 카페인은 약간 사람을 들뜨게 만들고 흥분 상태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 몸이 신체와 증상에 또 방아쇠를 당길 수 있어요.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한 잔씩 마셔요. 아침에 가면 한 잔씩 믹스 커피 한 잔씩 마시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기 직전까지는 술, 커피, 담배도 안 태우는 게 낫죠.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죠. 자신감을. 일상에 자꾸 나가서 자신감을 가져야 일상생활이 되지, 숨어서 이 증상을 개선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집안에 숨어서는 이 증상은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2달 보내고 나오잖아요. 원점이 원점. 2달 전에 그 시점으로 다시 회귀를 하게 됩니다. 회귀를 해서 다시 출발해야 돼요. 명심하세요. 집안에서 이 증상을 낫고 치유하려는 마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셔도 안 되고요.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건 단지 그냥 온실, 아무 자극이 없는 온실에서 그냥 쉬는 겁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고,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 낭비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발병한 거, 인생을 살아가려면 사회생활하고 밖에서 나와서 활동해야 되는 거, 그냥 신발 신고 나오세요. 그냥 신발 신고 나와서 부딪히고 불안해하고
진짜 힘들면 또 약 하나를 더 먹고 회사에서 발작도 해보고 그런 경험들을 가져야 자꾸 나한테 그 내공이 쌓입니다. 내구성이 좋아진다 하죠, 사람이. 그렇게 내구성이 좋아져야 결국에는 일상으로 복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서서히 일상으로 녹아 들어가면서 약을 먹으면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정확하게는 신경안정제는 6달 먹었고 화물제는 1년 먹었습니다. 처음 발병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약을 1년 먹었는데 그중 6개월은 신경안정제, 1년은 화물제를 먹었습니다. 원래 신경안정제도 의사 선생님은 1년을 먹으라 했는데 와이프가 자꾸 불안해하는 겁니다. 신경안정이 중독된다던데 하면서 상담할 때마다. 그래서 6개월 먹고 제가 신경안정제는 먼저 단약을 시도하게 돼요. 근데 이 단약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6개월 동안 중독인지 약에 의존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단약 과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공항 발작 이후 그 9일 만에 회사에 첫 출근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중요한 거는 출근하세요. 집 밖에 나가지를 못해서 두문불출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전에 그 모습처럼 당당하게 살아왔던 모습처럼 어깨 펴고 가슴 한방 빵빵 치고 출근하십시오. 출근해서 발작하면 발작하세요. 뭐 공황장애가 뭐 세상에 널린 게 공황장애인데 뭐 나만 걸렸나? 저는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어요. 공황장애는 저는 오히려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왜냐면 남들이 그렇게 두문불출하고 급내하고 그런 녀석이 나한테 찾아왔단 말입니다. 이미. 그런데 저는 그 공황 불안과 더불어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녀석과 맞서 싸우면서 그 녀석과 같이 친구하면서 오히려 정상인보다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자기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되게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공황장애라고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는 직장생활을 12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혜택도 바르지도 않아요. 회사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공황장애니까 나에게 편의를 봐달라, 뭐 1시간 일찍 1시간 늦게 출근하겠다, 1시간 일찍 퇴근하겠다, 그런 거 일절 바라지 않습니다. 남들과 같이 야근하고 휴일날 일할 거 있으면 휴일날 출근하고 똑같게 생활하고 있어요. 자랑스럽잖아요. 예? 12년 동안 직장생활 계속하고 있어요. 아무런 그거 없이 12년 동안. 대단한 거거든요. 매일 아침 팔굽혀펴기 250개에서 300개 하고 매일 아침마다, 왜냐면 아침에 그 행위를 안 하면 불안해서 출근이 안 돼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팔굽혀펴기 스트레칭하고 250개에서 300개 하고 그 다음에 냉수로 온몸을 깨얹습니다. 특히 겨울에 효과가 제일 좋아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이 냉온욕은 자율신경 실조증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물로 온몸을 그냥 냉수마찰 하는 거죠. 그리고 몸을 깨우고 그 다음에 온수로 하고 냉수로 하고 온수로 하고 이걸 두세 번 반복하고 나서 몸에서 김이 펄펄 나는 상태로 욕실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옷을 입고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 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팔굽혀펴기는 작년 7월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보다 열심히 살잖아요. 보통 사람보다 더 노력하고 그럼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 전마가 저렇게 할 수 있으면 내도 한다, 이건 마음 가지십시오. 보잘것없는 저도 그렇게 하는데 네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네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그까이 거 내도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뻥 걷어차고 나오셔가지고 스트레칭, 요가, 운동하시고 그렇게 어깨 펴고 오늘 또 힘차게 출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공황 우울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